감사합니다. 합니다. 예, 제가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더 하고 싶은데요. 그 오늘 그 발제하신 그 자료를 우리 카톡방에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네, 그렇게 좋겠다고 하겠습니다. 싶습니다. 하나 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김교신 선생님에 대한 책들 가운데 이제 김교신 전집 말고 이렇게 단권으로 된 네, 그런 추천할 만한 책을 뭐 한두 권 좀 우리 선생님께서 추천해 예, 주신다면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 다 절판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제 나와 있는 것은 전인수 교수라는 분이 쓴 김교신 평전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양현애 교수가 쓴 김교신의 철학이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5, 6개월 후에는 박상익 교수라고 그분이 김교신 평전을 약 4천 매, 즉 한 가장 가장 규모가 큰 김교신 평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그것이 앞으로 한 5, 6개월 후에 아마 아, 시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껏 나온 김교신 평전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사료를 많이 담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감사합니다. 단톡방에 네, 올려주시면 저희가 기억하는 게 용이할 것 같습니다. 어,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김교신 선생님의 이제 자료들을 뭐 절판되고 이런 책들을 계속해서 모아서 이제 한국 사회에 소개하는 일.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이 가난신학교 모교 신앙과 신학 공동체는 이제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만은 어떤 전략,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흥행을 일으켜야 되는가, 어떻게 장사를 해야 할 건가, 뭐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좀, 예, 물론 이제 김교신 선생님의 원리, 또 이게 김교신 선생님 자신이 제가 볼 때는 비주류였다고 보거든요. 우리 정병선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한국 제도권 교회가 무교주의자다라는 예, 예, 레이블을 붙여서 이분은 의도적으로 한국 교회 소개하는데 방해를 해왔다 이런 생각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예, 이런 분들을 살려내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그 전술 전략적으로 이게 상품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 고민들을 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들의 이제 존재 가치가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일단 뭐 성경 말고 성서라고 하는 운동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굉장히 맞습니다. 거북하거든요. 예, 그 성경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접근을 종교화해 가지고 접근하게 예, 이성적 접근을 계속 가로막고 있는 첫 번째 인식이 이제 감히 성경을 그래서 우리 하지 음. 않나 뭐 그런 생각하는데 자, 저 혼자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오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네네.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정병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무교회에서 김교신이 한국 사회에 왜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교회의 책임도 있고요. 저는 또 무교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보편화시키는 운동을, 어떤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김교신 선생 기념 사업회라고 하는 걸 이제 이만열 교수라는 분이 만드셨고, 거기서 이 성서조선 영인본을 이 책을 다시 복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만열 교수님의 큰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 같이 했지만 그분의 지도 없이는 안 됐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후에 이런 이제 책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나름의 책임감도 느끼고 좀 부족한 대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면서 아, 젊은 시절에 나를 감동시킨 김교신의 글이라면 어, 지금의 세대에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 한 1년 정도 김규진 선생의 글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쯤부터 시작해서 대학생들까지 한번 읽기 시작을 했는데 제 생각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반응이 좋습니다. 아까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잖아요. 김규진 선생의 글에는 정말 이게 혼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0년이 넘은 이 시기. 그래서 제가 김 선생님이 진짜
100년 후에 동지를 찾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딱 지금 100년이 지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 딸도 같이 한번 읽고 하는데, 초기에는, 어, 좀 수동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다가 스스로 자신들의 글로 읽고 정리하고 하면서 이제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읽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김교신 아카데미라는 걸 최근에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 경험들을 통해서 김교신의 글을 아예 원전을 그대로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걸 스스로들이 공부하고 말 그대로 성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김교신의 책도 글도 이제 행간을 읽어가면서 그 당시의 맥락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현대적인 말로 바꿔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카데미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를 지금 이제 시작했습니다. 어, 최근에 약 작년이 22분, 대학생이 14사람 정도가 이제 책 읽기를 시작할 것 같고요. 책 시작하고 있고요. 지난 5월 3일 날 이만열 교수가 처음으로 김교신의 삶과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줌을 통해서 하고요. 여기처럼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출판됐던 책들, 그런 저작들이 조금 더 시중에 다시 돌게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김교신 선생을 교육자로서 또는 학자로서 또는 신앙운동가로서 아니면 또 신학자로서 다양한 면에서 좀 살펴보는 그런 무교회 학파 아니면 김교신 학파 같은 형태로 김교신 선생을 다시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점 김규신의 글을 읽으면서 또는 그 삶을 보면서 이 어른은 정말 우리가 다시 21세기에 다시 소환해서 우리의 기독교의 뭐 전형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임마누엘 교수의 증언은 그렇습니다. 한국의 유일한 이 기독교의 를 승화시킨 유일한 선생이 김교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역사학자로서, 기독교 사학자로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정 목사님 말씀하신 김교신을 알려내고 그리고 또 지금 이 혼돈스러운 기독교의 이, 이, 이 난맥상을 나름 풀어야 할 하나의 방향으로서 김교신을 소개하고 김교신을 알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길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비블리시즘이죠. 그게. 그러니까 성경 문자 우상화에 빠져 있는 보수적, 뭐, 이렇게 표현해서 저는 개독교인들의 의식화에 성서 조선만한 문서 전도지가 없다. 뭐, 이런 예, 짧은 그렇게 결론이 말씀하십니다. 나오네요. 근데 아무튼 뭐, 우리 다석 선생님을, 뭐, 김교신 선생님과 교류하셨던 다석 선생님을 또 이 시대에 소환해서 다석의 사상을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펴야 되겠다라는 운동도 또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초창기 조선 기독교 형성사에 기독교적 가치관과 이상들을 가지고 시대를 살아내면서 민족을 생각하셨던 분들의 신앙이 이 시대에 되살아나고 다시 재해석돼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김교신 선생님, 저는 이 톨스토이처럼 신학을 전공하지 않으셨던 거에 대해서 훨씬 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신학을 전공하면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 PhD 이거 받으시면 이제 헤어날 길이 없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종교교육가들이 대부분 인문학자였지 않습니까? 뭐 켈빈도 맞습니다. 그렇고 대부분 인문학자였기 때문에 한국에는 이제 신앙하지 않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데미지를 입은 분들이 여기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온라인전에서 우리가 항상 그 수세에 몰리며 공격과 그 다음에 또 회개를 우리가 강요당하고 있는데, 회개할 만큼 했는데도 아직도 이 신앙 물먹은 이 먹물들을 향한 오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모교 신앙과 신학 사랑방에서도 이 안경 쓰고 있는 목사들에 대한 생각 조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성복 선생님, 이게 여기서는 예, 대부분 수염이 좀 있으셔야지 인정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정병선 선생님과는 조금 다른 양태의 수염을 가지고 계신 김성복 선생님 네. 말씀해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그 민경배 교수님한테 이 함석헌과 아울러 김교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윤정현 아, 신부님도 한국기독교회사를 민경배 교수님한테 배우셨으니까 아마 똑같은 경험을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괄목할 만한 그런 우리의 유산이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성서 한국으로 그 사람들이 일정 부분은 그런 걸 흉내를 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성을 존중하는 그래서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역사에서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이 광야 신학교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 김교신을 비롯해서 함석헌 또 유영모 등 이 그동안의 기독교의 비주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에, 주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이 광야 신학교가 이 이 모임이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의 마무리를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요거는 또 좀 할렐루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시는 분도 계시고, 자, 우리 브리즈번의 김웅재 선생님, 오랜만에 가끔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시간이 안 맞으시는지, 근데 헤어스타일은 여전히 해병대 같은 헤어스타일로 나타나셨어요. 시대적 그 상황과 공감을 위해서 저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시는지. 저는 저분이 저보다 연배가 조금 하나 더 한둘 더 나가시는데 머리숱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존경했는데, 아무튼 해병대 스타일 헤어스타일입니다. 우리 김웅재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 해병대 출신입니다. 요즘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해병대가. 근데, 어, 오늘 되게, 감사합니다. 반가웠고요. 저는 사실, 이제, 신대원, 이제 한국에서 그 장로교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어, 교회론에 관한 부분은 이제 저 혼자서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무교회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뭐, 우찌무라 간조라든가 김교신 선생의 이제 책들을 이제 뭐, 혼자 그냥 이렇게 읽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전주대학교인가 그 박상희 교수님이 뭐 전북대인가 우석대학교 예, 교수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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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예. 역사 가르치시는 예, 사학과. 예, 분이셨죠. 예. 근데 네네. 그분이 쓴 책 중에 어느 무교회주의자의 성서 읽기라는 성서읽기. 예.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이제 사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은 아니고, 좀 젊은 분이네. 백소영 교수라고, 네. 예, 젊은 분이 쓴 이제, 최근에 무교회에 관한 안내서처럼, 이제 그 책을 이제 본 적이, 이제, 사서 이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많이 합니다. 공감하고, 이제 김교진 선생님의 어떤 또 무교회라는 독특한 교회론이 갖는 거, 특히 뭐 이렇게 이제 보수 교단 쪽에서는 아,
막 이렇게 좀 과격한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론적으로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을 몇 번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권위와 그 조직적인 그 시스템 자체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제 그 부분을 거부하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제 공감을 많이 했고, 어, 저 역시 제도권 교회에 아직도 속해 있지만, 이제, 종교가 이제 이미 이제 이렇게 종교 시대가 끝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제도권, 어, 교회 조직들은 이제 시간 문제일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약간 비관적이지만 그런 생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의 대안은 이제 요즘은 또 종교의 시대가 아니라 영성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과연 그런 영성들을 이렇게 개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형성해 나갈 수 있을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우찌무라 간조가 그 뭐 일본을 위해서 뭐 세계를 위해서 뭐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이런 식의 이 일본인을 위한 이 기독교를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김교진 선생님도 역시 그분에서 배우다 보니까 조선인의 교회 어, 뭐 선교사를 어, 서양 선교사들을 많이 이렇게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가 예. 그 부분도 역시 역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조금 이제 마음속에 좀 이렇게 어 조금 이렇게 우려가 되는 점은 그러다 보면 이게 약간 내셔널리즘하고 연관이 너무 많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 민족주의라는 그 국가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그 폐해라는 게 또 상당히 많이 드러나는 입장이라서 사실 그리고 아까 그 벌써 지목사님께서 내려오셨어요? 7시. 우찌무라 간주 반동 대지진 때 자경단에 이렇게 활동을 했었다. 근데 저도 사실은 그 문건을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우찌무라 간주하고 가가와 도요이코 같은 분들이 그 자경단의 활동을 이제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순찰만 이렇게 도는 정도로 참여를 했었다라는 이제 글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일본을 위한 기독교, 이제 거기에 민족의식에 많이 이렇게 경도되다 보면 이제 뭐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도 있었겠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무교의 공동체, 아카데미, 이런 방향들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걸, 아카데미를, 이렇게 활성화시켜 가시면서, 이제 그런 부분은 마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위험성, 자칫하면 지나친 민족주의라든가, 그런 국가주의라든가, 이런 것이 함몰될 위험성 같은 것들은 혹시 생각하지 네, 않으시는지. 어, 김 목사님 기우인 것 같습니다. 김교신 예. 선생의 글을 읽어보면 전혀 국수적이지 않고 정말 제가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지리소고에 있는 글인데요. 이 글을 읽어보면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이분이 이미 그 시기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한번 제가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반도의 백성이 과거 반만년의 역사를 고요히 생각한다면 안전한 백성과 강대한 국민으로는 도저히 모르는 바를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상이나 발명은 모르나 지극히 높은 사상, 즉 신의 경륜에 관한 사상만은 가난하고 약하고 멸시당하고 유린당하여
타고난 교만의 뿌리가 뽑힌 자에게만 특별히 계시되는 듯하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위탁하기 위해서는 저들에게서 온갖 것을 빼앗고 가진 부끄러움과 모욕을 지워주었다. 요즘 우리는 이웃 나라들의 정직함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때에 맑은 마음을 이 백성에게 두신 이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극히 기다리고 바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반적인 문화 현상으로 보면 동방의 고대 문명이 서쪽의 구미 여러 나라로 옮겨가기 시작할 때에 그리스 문명의 독특한 꽃이 찬연히 피었던 것처럼 인도 서역 문명이 동쪽으로 옮겨올 때에 조선 반도에는 이채로운 문화가 출현하였다. 동양의 모든 고난이 이 땅에 모여 있거니와 동양에서 산출하여야 할 바 무슨 고귀한 사상, 동반구의 반만년의 모든 것을 용광로에 다리어낸 엑기스는 필연코 이 반도에서 찾아보리라. 김규신은 이 시기에 이 조선지리서구를 쓰면서 세계사적인 우리 조선의 그 어떤 신앙적 또는 사상적 기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 만일에 김교신이 국수주의자였다면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교신의 글들을 쭉 보면 대단히 상식적이고 대단히 그 우리 인간의 아주 보편적인 이 도덕이랄까?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단순히 민족적인 무슨 그런 우월감 또는 이런 것들에 절대 호소하지 않고 어, 상당히 열려 있는 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어, 반도로서의 그 일제로부터 우리가 교육받았고 그리고 훈련받았던 반도 결정론 또 환경 결정론의 아주 반대 방향에 서서 우리 민족이 반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고난이 여기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어야만 가장 고귀한 사상을 세상에 다시 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에게 고귀한 사상은 예, 기독교적인 어떤 승화된 사상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의 그런 부족한 생각이었습니다. 요런 아, 부분은 이제 그리고 앞으로 참고로 제가 그런 무교회를 이끌지 않고 있고요. 저는 지금 말제 중에 말제입니다. 이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궁금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글로 만들어 주시면 아마 참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석 선생님 그리고 또 우리 김기창 선생님 두 분 말씀 안 하시고 또 우리 헨리킴 선생님도 말씀 안 하셨는데 마이크를 키시면 이렇게 그래도 한 말씀 짧게 해주시면 저희가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반영 교수님 오늘 동일한 강연을 다른 데서도 하셨는데 저희들은 오늘 훌륭한 청중이었나 또는 뭐 여기 독특한 분위기는 뭔가 이런 얘기도 한 말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석 선생님 먼저 말씀하시죠. 예, 우리 한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고요. 아, 김교신 선생님과 다섯 유용모의 관계, 그 교류 문제, 4월 첫째 우리 주일에 소개한 바가 있는데, 다섯 선생의 제자인 박영우 선생은 김 교수님이 충실한 유용모의 제자였다, 사제지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박상인 선생은 존경을 했지만 사제지간은 아니다. 여러 면에서 그렇게 이제 서로 팽팽한 평행선을 그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반 선생님 경우는 두 분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좀 물어보고 싶네요. 저는 두 분의 관계 또는 함석헌 선생님하고 김규 선생님 그분들의 관계를 보면서 굉장히 끈끈한 동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록 좀 추구하는 바 아니면 그 어떤 사상의 기틀 이런 것들이 어, 조금씩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서로 이 동지로서 또는 부족한 부분을 서로 이렇게 메꾸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어,
누가 누구의 선생이고 제자인가는 사실 저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간에 음, 열려 있는 태도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것이 민족을 위한 아니면 또 세계의 어떤 그 음, 영적인 또는 지성적인 또는 어, 역사적인 의미에서 뭐 그때 그런 생각을 다 품으셨을지 모르지만 조선지리 서고를 보면은 이미 김교신은 세계 역사에 대한 생각을 이미 품고 있는 걸 볼 때 다속 유영모나 함석헌 선생님도 상당히 폭이 넓은 분들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윤신부님 하셨던 강의를 제가 들었고요. 너무 많이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영모 선생님에 대한 생각도 많이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김교신 선생이 왜 유영모 선생과 깊이 있게 교류하고 그리고 심지어 잘 이해 못하는 자기 사람들에게 그 동료들에게도 유영모를 이렇게 배척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도록 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는지 저는 충분히 다 이해 못했지만 어느 정도 감은 좀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네, 스승과 제자보다 아주 정말 운명을 같이 하는 동지로서 함께 교류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부분은 또 이제 그러니까 뭐 교학상장, 네, 우리 또 김태창 선생님의 접하군생 그런 그 관점에서 보면 굳이 제자였다, 스승이었다. 요거도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동시대를 살아나셨던 도반이었다. 뭐 요 정도 하면 네, 서로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예, 네, 우리 김태창 선생님 흐뭇하게 이 후배들이 토론하는 걸 보시면서 아마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발전을 위해서 또 한마디 일본에서 지금 접속하고 계신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키셔야 될 것 같네요. 마이크가 아직도 안 켜졌습니다. 마이크를 키시면 돌아오겠습니다. 전화기라 키시기 힘들 것 같고 우리 헨리킴 뉴저지 헨리킴 곧 출근해야 되는데 먼저 한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시간이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해서 미처 처음부터는 듣지 못했는데 조화라는 글은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어, 아주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또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아까 성서조선 얘기하셨지만은 제가 어느 복음단체의 선교회에 이제 들어가서 활동할 때 매일 아침마다 훈련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백양로를 한 바퀴 우통 벗고 이렇게 구보하면서 성서조선, 아니 성서한국, 세계 선교 해가지고 맨날 돌아다녔던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도 저의 삶에 어떤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성서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의미 깊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오늘 또 우리 반 교수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차분하게 제가 또 인식을 하고 또 이 말씀들이 사실 오늘날에도 제가 성경으로서 굉장히 천착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또 이 세상이 또 여러 가지로 변화되고 있고 기후변화 시기에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다시 생각할 때 성경에서 다시 성서로 저는 지금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성서의 어떤 문자의 어떤 매몰되기보다는 성서가 저 너머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다양한 그러한 문화적인 모습들을 오늘도 다시 우리 김교신 선생님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니까 제가 많이 또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도 제가 어떤 이 교회 모임을 할 때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단체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역시 성서는 하나의 우리의 어떤 지침을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요. 또 우리 반 교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사람이 나게 된 원인도
김교신 선생님의 그 성서에 대한 해석이 오늘날 이렇게 이어졌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서가 주는 그 의미는 계속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짧게 그냥 제 소감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창 선생님 드디어 마이크 켜셨습니다. 삼성폰으로. 네, 아니, 잘 들립니다. 우리 방 교수님이 처음에 이 말씀을 시작하고 이것이 결국은 여기까지 와서 지금 또 다시 그 김교신 선생님 걸로 생각하게 된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그 의미 깊은 변화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참 반가운데요. 근데 왜 그 일본에 와서 공부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글도 쓰시고 그러고 이제 한국에 가서 기독교의 새로운 한국화를 그 시도하는데 한국에서 알려진 만큼 일본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은 왜일까? 그것은 너무 그 반일적인 감정 속에 반일적인 그 문맥 속에서 그분을 추모하는 그런 경향이 강화되다 보면 한국에서는 이해가 깊어지겠지만 일본하고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그 관계에서 저는 김교신 선생님을 그 일본과 한국 양쪽에서 살리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 문맥을 한쪽으로만 그렇게 초점화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한국에서의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그 충분히 인정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잘못하면 그분이 참 일본 와서 공부하고 그러고 일본에도 좋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 나쁜 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 이상으로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이해하고 오히려 일본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저 나름으로 김효진 선생을 그 공부도 하고 어떻게 일본에서 이것을 다시 일본 사람과 공유 가능한 식으로 글을 되살리느냐 하는 생각이 저의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방 교수님과 반드시 똑같은 길은 못 가겠지만은 그러나 역시 저 나름으로 그 김교신 선생님뿐만 아니지만은 지금 여기는 김교신 선생님 말씀이니까 김교신 선생도 살리는 방법이 한국적 맥락 속에서 그것을 초점화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 한국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김교신 상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고 그리고 막 공유할 수 있는가? 저는 오히려 그쪽이 더 저의 문제의식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계로 가서 우리 한국에 기독교를 이런 관점에서 보고 키우고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일본에서도 공유하고 나아가서는 세계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김교신 생을 우리가 정립을 하려면 우리 생각 속에서 너무 그 당했다는 이야기만 자꾸 하면 그러면 우리끼리는 어떤 그 단결점이 생길지 모르지만은 기독교라는 게 유대인을 위한 기독교도 아니고 이스라엘만 위한 기독교도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라는 게 한국만 위한 게 아니니까 한국에서 새롭게 정리된 기독교가 세계적인 공유 가능성을 높여야 그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한국 사람끼리 당한 이야기를 어떻게 그 치유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그 이를테면 반일 감정을 강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이것이 이용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저 같은 사람은
너무너무 이를테면 공유 불가능한 얘기가 돼버리고 만다고. 그리고 일본에서 사는 많은 한국 교포들이 정말 입장이 아주 굉장히 곤란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그다음에 간접적인 피해를 받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너무 반일 감정이 강해지면은 그 악영향은 한국 안에는 못 미치죠. 왜냐면 한국의 주권 국가니까. 그러나 한국인이 일본에 와서 사는 제일 교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부담을 안게 되고, 그래서 잘 나가던 한국인이 경영하는 점포나 특히 음식점이나 혹은 문방구점이나 혹은 여러 가지 기초적인 상업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거든요. 한 한국인의 상가가 몽땅 없어지기도 했고요. 한국 음식을 팔던 그러한 특정 지역의 시장도 폐쇄됐고요. 그런 영향이 끼친다는 걸 조금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너무 반일 감정이 심해지면 일본에 와 있는 교포들이 어떤 영향을 거기서 받을 건가 하는 생각은 아마도 할 여유가 없어서 안 했겠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참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이제 김교신 선생까지도 그렇게 해서 한일 감정에다가 결부시키면 안 되죠. 그렇지 않고 그분을 일본과 한국이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기독교인상 혹은 한국인상으로 이렇게 상 조정을 해서, 아, 그런 분이 계셨구나, 정말 훌륭한 분이다 하는 생각이 한국 사람의 일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식으로 김교신 선생의 상을 정립했으면 좋겠고, 그게 한국에서 좀 어려울지도 모르니까 저는 일본서 따로 좀 하는데, 근데 방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용기를 얻은 거야. 아, 이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꼭 그렇게만 한정되지는 않는데, 그러나 한국서 하자니까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반일적인 언설 속에 조금 들어가는 듯한 이야기도 하시는데, 본심은 안 그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교진 선생을 잘 읽어보면요, 반일의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고통을 승화시켜서 세계 시민적인 이를테면 정신을 기르자는 거지. 일본 놈들을 까고 일본 놈들을 규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일본한테 당했느냐는 얘기만 자꾸 해가지고는 그럼 거기서 끝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함께 할 수가 없고 일본서 내가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제가 우리 이제 김태창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 한국의 여성신학자 정영경 교수께서 사실은 동남아 쪽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사시다가 이제 물론 정신대로 끌려가셨죠. 그리고 실어증,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번 버림을 당하시고 이제 일본군 장교가 이제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에서 구출해 주겠다. 근데 그래도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너를 데리러 오겠다는데 평생 예. 그 말을, 근데 그 한국의 정신대라는 문제가 이슈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에 그분이 한국에 오셨는데, 저는 이제 그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사실 지금 돌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용서는 최대의 복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본 군국주의를 용서한다. 그것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은 그분만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생애 최고의 복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요 부분도 우리 김교신 선생님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일본 버전을 잘 만들까? 요 고민은
김태작 선생님이 좀 주도적으로 해주시고 반영훈 우리 교수님도 공감하시면 네, 일본 사람들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수상이 이게 살해당했을 때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일본 회중이 있었어요. 마침 그 사건이 터지고 처음 가서 무슨 위로를 입으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아무튼 일본 분들과 같이 섞여서 사시면 좀 민감하실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조선학교 때문에 차별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미주 동포들이 굉장히 많이 재정적으로 지금 후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앞으로 통일운동의 핵심 재외 동포는 일본의 조선학교 3세, 2세 학생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그분들에게는 북조선은 조국이고 남한은 자신들의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점점 더 많은 고민들이 깊어지는 시간이지만 오늘 2시간 알차게 토론하고 예. 마치겠는데 우선 이제 마지막으로 반영훈 교수님께 마지막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저희 모교 신앙과 신학 사랑방에 대해서도 조언을 한 말씀 첨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뛰어난 지식도 없고 특히 신학에는 뭐 문외한인 상태에서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족하고 또 영광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열려 있는 모임이고 또 기탄 없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교신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있고 사실 그렇긴 한데 저는 김 선생님은 성서조선이 폐간되는 그 위기에 일본으로 달려가셨어요. 한국신민 서사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그걸 상의하기 위해서 동지들이 일본에 있으니 일본 동지들을 찾아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복간하기로 하거든요. 근데 복간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소록도에 있는 한우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교인 선생님은 이미 넘어서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원한과 뭐 이런 것들을 이미 넘어서서 민족을 어떻게 복음 위에 성서 위에 세울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고 그 세워진 우리 조선 혼을 가진 백성들로 세계를 어떻게 기독교의 그런 이상을 실현하는 것으로 그걸 전할 것인가 또는 만들어 갈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이 있어서 했던 분이 아닐까 싶고요. 무엇보다도 김규신 선생이 지금 100년 후 지금 현대인들에게 특히 대학생 또는 청년, 장년들에게 좀 널리 읽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름의 모델로 몇이라도 모델로 삼아서 우리 기독교에 또는 우리 세계 정신사에 크게 공헌하는 그런 사람들이 김교신을 읽으면서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널리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 주신 반영훈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우리 지성수 선생님 다음 주 공지사항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마이크 하나 좀.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 깜빡했는데요. 이번 토요일 날 김교신 선생 기념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에서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는 못 오시겠지만 제가 카톡방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에 그 자료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료집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